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도사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날만큼은 조금 조심하자. 그리고 비트코인 앞으로 대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이유와 근거, 제 생각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양의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술을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고 좀 떨립니다. 그래서 그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조심해야 되는 날짜 26일, 29일 조심해야 된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암호화폐 규제가 대한민국 시간으로 29일 날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FOMC 27일, 28일 대한민국 시간으로 28일, 29일이 되겠네요. FOMC 주제가 테이퍼링 경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시장에 공포 베이스가 깔릴 수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또 세력들이 공포 하락 소재로 사용을 해서 온체인 데이터에 고래 입금량이 늘어난다면 하락을 줄 수 있다, 크게.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온체인 데이터 고래 입금량을 면밀히 주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 징후가 나온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테이퍼링 시기가 요번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있던데, 그 이유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그리고 경제 지표가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한 것,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공포 가질 수 있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시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파월 의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시적이다, 기저효과 때문에 오른 면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요인에 크게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유가 그리고 중고차 가격. 중고차 가격은 다시 신차 보급이 제대로 풀린다면 중고차 가격은 다시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일 오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잡힌다면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 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경제지표가 회복이 코로나 이전만큼 좀 좋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요번에 발표된 게. 근데 변수가 생겼죠. 델타 변이. 그리고 미국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물가지수를 인내하더라도 고용지표가 호전이 안 된다면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고용지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의 시기를 앞당길 만한 게 전혀 하나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다 아시죠? 미국 연방준비은행 다 사기업이신 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 최대 주주로 있는 JP 모건, 그리고 미국 거의 금융주들이 사기업으로 주주들로 모여져 있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인데, 이렇게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 지원에 670개 은행에서 거래 지원에 나선다고 하죠. 그리고 JP모건 암호화폐 상품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까지 60명을 추가적으로 또 모은다고 하죠. 이 말은 뭐냐? 결국은 미국이 거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미국 거대 금융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얘네들 은행이 암호화폐 상품을 계속 낸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뭐냐? 미국 정부에서 장려를 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 상품에 장려를 할 수밖에 없다. 요번에 규제의 내용도 나온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뉴스를 보거나 뭘 할 때 의중을 먼저 생각하려고 반대적인 생각을 계속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 기사에서는 진실이 없다. 그냥 팩트만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번에 규제가 나온다는 거,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은행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장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규제가 된다라는 건 ETF 승인을 앞당길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 월가라든지 은행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계속 내고 있고 우회적으로 지금 하려고 계속 하는 상황이다. 우회적으로. SEC에서 이거를 알 거다. 계속 그래서 연장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규제 관련도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승인이 된다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거래량이 안 붙고 있죠. 비트코인에. 호재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호재. 결국에는 얘네들이 한다면 호재가 한번 튀어나올 것으로 봐요. 호재가 나온다면 거래량이 붙고 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ETF 승인이 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식, 제가 저번에 이런 말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주식시장 거품이 많이 끼었다. 더 이상 올라갈 뭐 호재가 없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물가 상승 그리고 경제지표가 엄청나게 지금 경제지표는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있고 물가가 상승했는데 국채금리는 하락한다. 이거는 이상징후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징후. 원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고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국채금리는 오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려가고 있죠. 이게 이상징후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버블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많이 끼었다 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하게 버블이 많이 끼었다라는 척도가 되는 게 버핏 지수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100%가 넘으면 버블이 많이 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가 끼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버블이 끼었다. 그리고 경제지표가 코로나 이전만큼 좋게 나왔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국채금리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도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했지만 시장에서 일시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채금리가 내려간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선제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그런 것도 있고 미국 국채 수요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유럽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죠. 그래서 미국 차라리 1점 몇 %라도 이자를 주니까 수요가 몰리는 점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이상징후로 생각을 할 겁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버블이 끼어 있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버블이 붕괴가 된다면 좀 조정은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디커플링 성질이 있는 암호화폐 자금이 몰릴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의 10분의 1 정도만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10분의 1 정도만 넘어오더라도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시가총액이 작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크게 반등하는 조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8월 달에 주식시장이 한번 휘청거릴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내용.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 저는 좋게 봐요. 앞으로의 상승 가치가 8월 이후부터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락을 주도한 세력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미국 거대 금융일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해 드렸던 적도 있는데 결국에는 세력이 뜻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림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올리기 전에 한번 밑을 주고 올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27K 이 부분 31.4K를 못 찍는다면 한 번은 헤이크 주고 갈 것 같아요. 상승 전에.
근데 요번에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오를 건지 그거는 우리는 필수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주요 지지라인 돌파가 된다면 현금 비중 늘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떨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한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